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5일 수요일이고요. 긍정 확언 171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봐기 전에. 음, 아, 이 공간은 저의, 저의, 음, 하루를 시작하는 또는 하루를 마감하는 또는 하루의 그 오늘에 있는 오늘의 그 날에 있는 그 어떤 시간에 저의 이벤트나 이런 것들 어제의 일이나 뭐 오늘의 일이나 그 무엇도 괜찮게 영상 일기처럼 올리고 있는 공간이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은 뭐 부끄러워서 바라지 않지만 25년이 가기 전에 한 1달러 정도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벌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밤 11시 45분입니다. 아직 오늘이 지나가진 않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 생활 패턴이 아이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초등학교 첫 등교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일정을 계획대로 못 세워서 아침에 어, 명상록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쫓기다 보니까 나가서 출근해서 일과 중에 시간이 될 때 아침 긍정 확언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이제 명상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는데 집 밖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오늘 최초로 어, 명상록은 집 밖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어, 좀 긴데 오늘 책 세 권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읽었는 책 세 권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명상록 부분은 좀 길어요. 좀 긴데 이런 류의 얘기들은 들으면 또 이렇게 마음에 닿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사람들은 시골이나 해변이나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물러나 쉴 수 있는 곳을 갖기를 원한다. 여가를 이렇게 갖기를 원하는 것, 휴양 이런 걸 갖기를 원한다. 너도 그런 곳을 무척 그리워하곤 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너는 내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 즉시 내 자신 속으로 물러나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쉬기에는 자신의 정신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여기서 살짝 얘기하면 저도 지금 아직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명상 명상할 때 이렇게 좀 가끔 영상을 좀 길게 하다 보면은 저는 짧게 뭐 5분, 10분 해서는 3분, 5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한 10분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명상을 하면서 생각마저도 모, 모든 것을 비운다는 생각으로 명상을 해보면 명상이 좋구나. 그래서 명상을 해보라고 그런 좀 책 속에 뭐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셨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방금 요 읽은 구절에서는 뭐 이렇게 뭐 제주도나 뭐 해외 유수의 휴양지에 여행 가는 그런 꿈 말고 언제든지 그런 데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 속으로 명상을 통해서 나와의 뭐 대화라. 뭐 하와이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그러죠. 어, 비슷한 유행인 것 같습니다. 나를 공부하든지 명상을 통해서 뭐 생각을 또는 뭔가를 비우든지 그런 내용 그렇게 하는 게 진정 이게 휴양이라고 예를 든다면 그 마음의 평안과 그런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더 진정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보통 휴가 가면은 가기 전에 설레이고 가서 즐겁다가 돌아올 때는 좀 아쉽고 뭐 오히려 개운한 기분이 드는 게 아니고 또 오히려 미련이 남죠. 반대로 명상 같은 걸 하고 나면 어, 이게 바쁜 일과에 쫓기 명상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상태에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막상 이렇게 3분, 5분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잘 이렇게 거르는 날이 많은데 생각날 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생각날 때 막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 한 번씩 이렇게 아직 그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느낍니다. 할 때마다 아 영상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휴양을 느끼고 느끼는 수 있는 게 명상인 것 같아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시골이나 해변이나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물러나 쉴 수 있는 곳을 갖기를 원한다. 너도 그런 곳을 무척 그리워하곤 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너는 내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 즉시 내 자신 속으로 물러나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쉬기에는 자신의 정신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자신의 내면 속으로 물러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자마자 그 즉시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명상 계속하면 저희 형이 좀 그래요. 저희 형이 지금 수준이 있어가지고 명상을 계속하면 저희 형이 저한테 이제 명상을 추천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좀 흘려들었었는데 독서를 하다 보니까 그 책 속 작가가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게 뭐 성공하는 사람들 명상한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좀 그런 그죠. 형의 말은 좀 이렇게 흘렸다가 책을 읽고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 이르면은 수준에 이뤄서 자신의 내면 속으로 물러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자마자 그 즉시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내가 여기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한 것은 마음이 선한 질서를 따라 정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마음속으로 물러나 쉼으로써 너의 마음이 선하게 정리되고 늘 새롭게 되게 하라. 내가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원리들은 핵심을 담고 있는 짧은 것들이어서 내가 그 원리들을 너의 뇌리에 떠올리자마자 그 즉시 모든 고민과 잡념이 제거되고 내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들로 너를 돌아가게 해 주어서 내게서 모든 불만이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너의 불만은 무엇인가? 인간이 악하다는 것이 불만인가? 이성을 지닌 존재들은 서로를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지음은 찾아보니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인데 뭐 금문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친한 벗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참아주고 관용하는 것도 정의의 일부이고 악을 저지르는 것도 원래는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원리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지난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과 의심과 정오심을 참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가 죽어서 땅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 버렸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인간이 악하다고 불만을 품는 일은 멈춰라. 또한 우주 안에서 내게 할당된 것들이 불만스러운가? 섭리를 따라 살아가거나 원자들로 분해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원리를 떠올려 보고 우주는 일종의 국가 같은 것임을 보여주는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떠올려 보라. 육신과 관련된 일들이 여전히 너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서 놓아두지 않느냐? 번뇌죠. 맞나? 정신은 일단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되면 호흡이 거칠든 부드럽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쾌락과 고통에 대해 내가 듣고 동의한 모든 것들도 생각해 보라. 중요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하찮고 덧없는 명예욕이 너를 사로잡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가? 모든 것이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잊혀지고 우리의 앞뒤로 얼마나 무한한 시간의 심령이 자리하고 있으며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얼마나 공허하기 짝이 없는 메아리일 뿐이고 내게 찬사를 보내는 자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우며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이며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지를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전체가 한 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차지하고 살다가 가는 이 좁디 좁은 공간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질문입니다. 질문.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자신이라는 이 작은 공간 속으로 물러나 쉴 생각을 하라.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이제부터 내 자신이라는 이 작은 공간 속으로 물러나 쉴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면 자기 자신을 공부해라고 한 말이 자꾸 떠올라요.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나 혼자 외로워라는 얘기는 아니고 고독을 스스로 고독한 공간을 만들어서 내 자신과 대화하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라. 무엇보다 고민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라.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한 사람의 남자이자 인간이자 시민이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사물을 바라보라. 내 마음에 새겨두고서 늘 반추하고 보아야 할 두 개의 원리가 있다. 하나는 외부에 있는 사물들은 외부에 있어서 너의 혼을 지배할 수 없고 너는 너를 흔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외부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 말하기 좀 어렵네요. 불안은 언제나 너의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판단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다. 내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라. 우주는 변화이고 삶은 의견이다. 사람이 변하죠. 내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와, 정말 이렇게 글 읽으면서 소개하기에는 긴 문장입니다. 벌써 12분이 지났는데 그냥 이런 글들을 좀 읽다 보면은 생각하게 되고 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자꾸 이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의 사고하는 능력을 주려고 일어나 싶어서 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잖아요. 인간관계론. 또 어제 읽었던 부분에서는 이제 소제목이 2장 161페이지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 삐딱하게 앉아 있었네요. 예방법. 워낙 좋은 책이니까 고 작가님이 3권이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2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권은 선물 받아가지고 또 동일한 책이 2권이 되어버렸는데 아직 이 책은 정말 진도가 중요한 책이 아닙니다. 책 서두에 보면은 장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서 또 읽고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속도가 아닌 책이죠. 책인데 정말 영어 단어장 공부하듯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생각인 것 같고 제가 와닿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 절대 이런 말로 시작하지 마라. 지금부터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걸 증명하려 합니다. 아주 나쁜 방법이다. 이런 말로 시작하지 마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이런저런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시죠. 이것은 도전이다. 듣는 이에게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결국 당신은 더 많은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과 싸우려 들 것이다. 아무리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란 어렵다. 그런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스스로를 더 힘든 처지에 밀어넣는가? 어떤 것을 증명해야겠다면 아무도 모르게 증명하라. 섬세하고 재치있게 증명해서 당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라.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말이다. 인간들은 가르치지 않는 척 가르쳐야 한다. 그가 모르고 있는 것들은 그가 잊은 것이라고 하라. 뭐 소크라테스 얘기도 나오고 좋은 예시들도 굉장히 많아요. 때로 우리는 어떤 저항감 없이 심각한 감정에 동의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틀렸다고 지적하면 우리는 그러한 비난에 붕괴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버린다. 우리의 믿음은 별 생각 없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한 믿음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가득 찬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이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 나오는 예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아. 규칙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나도 틀릴 수 있다. 먼저 인정하고 나도 다른 사람 저 사람의 앞에 있는 누군가 내 대화 상대 누군가가 의견이 오류라는 걸 잘못된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어도 그거 아닌데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나 역시 틀릴 수 있다고 먼저 인정하고 그런데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푸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법을 상대방과 대화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그 사람의 잘못된 감이 있고 오류나 그런 잘못된 인식마저도 그 사람 인격체니까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해하지 마라. 생각이 들어도 그냥 말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조리 있게 또는 조리 있게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한테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왜냐면 적이 되니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어제 읽었던 부분이고요. 뭐 다른 책, 이 책 저 책 막 돌아다니다가 또 이거 어제가 이틀 전부터 읽다가 덮어놨던 거. 책 너무 좋은데 또 막 딴 거 뭐 막 읽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고 작가님 그 난소공도 있고 또 그 뭐였지? 이 책을 제가 어이구 이거 안 적혔네. 이게 아마 뭐하고 찍었지? 데일 카네기하고 거의 같이 시작이지 싶은데 지금 진도가 다 비슷합니다. 데일 카네기 같이 시작했던 책들이 진도가 거의 한 반, 얘도 반. 그냥 얘는 좀 재밌었어. 지금 288쪽.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엄청 지금의 저한테 요거는 시간을 좀 더 내서라도 좀 더 얘는 좀 더 읽어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얘는 이 책은 한 지금 얘도 다 반반 읽었는데 얘는 한 280페이지, 아까 이건 160페이지. 뭐 그렇게 읽었고 1월달하고 2월달에 고 작가님 그 12월달에도 그렇고 우리 그 월말에 하는 그 독서 클럽 월말에 하는 그 책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 책들도 근데 그 책들은 사실 일주일 이상 걸린 책이 없죠. 난소공 일주일 걸렸고 너무 심장을 때리는 바람에 그 책 하나 일주일 걸렸고 그리고 그 뭐였죠? 그 1월달에 읽었던 책이 어디 있나? 1월달에 읽었던 책이 무슨 비 캐츠비인가? 캐츠비는 제가 한 3일 만에 읽었죠. 이틀 3일 만에 읽었죠. 또 굉장히 이렇게 뭐 명상록이나 이런
뭐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라고 이런처럼 막 생각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서 굉장히 빨리 읽으면서 결말에 가서 또 그런 또 느낀 점 좀 그렇고, 난소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다 연결되죠. 근데 뭐 엄청 괜찮은 책이었고, 뒤에 평론가들 평가해놓는 내용들도 다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그렇고, 그런 책들 읽는다고 이렇게 좀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어차피 속도보다 방향이니까. 속도보다 방향이니까. 어제 읽었던 내용이, 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 요책 하나 들고 가서 그 기다리는 1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읽고 왔는데, 시간이 많이 20분 됐네. 짧게 제일 괜찮았던 문장, 요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제일 괜찮았던 부분. 자, 당신이 화가 난 상태라면, 이번 소제목이 이 지금 질문이었는데, 질문의 힘입니다. 오늘 질문의 힘, 뭐 전제의 힘 이렇게 읽었는데, 질문의 힘, 질문 굉장히 중요하다. AI 시대에 질문을 잘하는 거 중요하다고 거 작가님 말씀하셨죠. 생각, 질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제목이 질문이라서 좀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읽었는데, 생각이 화가 난 상태라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거 정말 때리더라고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 문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정말 좋은 질문인 거예요. 이게 질문을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 내가 화난 상태, 또는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난 상태, 당신이 화가 난 상태라면, 저는 이 화가 난 상태 좀 이런 거 있죠. 내가 예를 들면 일을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 뜻대로 안 될 때 막 자신한테 화가 나잖아요. 좀 저는 좀 그래요. 내한테 막 내가 막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게 막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저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데 잘 몰라줄 때, 안 따라와줄 때, 사람이 좀 그럴 때는 안 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건 내 자신밖에 없는데, 좀 그럴 때 답답할 때도 있고, 오히려 내한테 막 화가 나요. 마음대로 안 될 때,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죠. 조금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뭐 예를 원치 않게 뭐 이렇게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이 질문이 정말 괜찮거든요. 뭐 소개를 하면, 어, 저의 성향이 좀 미안한 거를 좀 예전에 이런 말 들었는데, 제가 롤 모델로 생각하는 형님인데, 지금은 연매출 한 120억 정도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고, 오프라인 매장도 같이 합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한 120억 정도 연매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출을 떠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 건 제가 잘 압니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고, 아무튼 제가 제 롤모델로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인데, 한 15년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환이, 니는 큰 돈 못 번다. 이렇게 약주 한 잔 먹다가, 같이 앉아서 약주 한 잔 먹다가, 너는 큰 돈 못 벌겠다. 그러면 너는 큰 돈을 못 벌겠다. 못 번다 아니고 못 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너는 정이 너무 많다. 너무 정이 많아서 큰돈 벌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연중에 제 뇌리에 그게 박혔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이 많아서 큰 돈 못 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했던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거는 그분의 생각인 거죠. 그분은 올라오는 정을 밟고
이게 끌어내렸어. 이렇게 올라오는 정을 끌어내려서 자본을 뭐 이렇게 벌을 이루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본인도 정이 제가 알기에 그분도 굉장히 정이 많은데 사업은 사업이고 뭐 예를 들면 딱 분류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정이 많으면 사업하는데 부를 일구는데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으셨는지 본인 스스로 그런 사업에서는 정을 좀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요즘 어떤 책을 읽으니까 저는 내 인생이잖아요. 다 다른데 내 인생이고 그분은 그분대로 예를 들면 뭐 한 40살부터 예를 들어서 뭐 배극대 보좌가 되었다. 근데 그 왜 누구지 뭐 베토벤은 천재인데 80세, 60, 70 되어서 작곡가의 명반 작곡가의 반열이 되었 예를 들면 이거죠. 그분은 40세에 배극대 부자가 되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0대 때 예를 들면 내가 그분이 성취하고자 했는 목표를 40대 이루었다. 예를 들면 시형 목표. 저는 내가 나의 시형 목표,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60대 이루었던, 70대 이루었던 이런 걸로 됐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된다고 이제 책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그렇게 된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뜨뜻하고 내가 알아.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하면 남은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한테 당당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좀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좀 잘 안 도는데 저는 얘기했다시피 저는 마트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잘 안 도는데 가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세금 나왔는데 예를 들어 4대 보험 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월 한 350만 원 이상 뭐 또 부가세 같은 경우에도 1년에 4번 내잖아요. 예정고지, 확정고지. 그러면 부가세도 한 80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직원도 월급 주고 이자 내고 은행 이자 내고 뭐 그 매입 거래처 매입하는 비용 내고 나면은 사실은 세금 낼 돈이 잘 안 도는 거예요. 특히 비수기 때 10월달 예정고지 분하고 1월달에 확정고지 나오면은 그 한 1,500만 원, 1,800, 1,600만 원이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든 기간입니다. 사실은 그 기간들이 굉장히 힘든 기간이고 뿐만 아니라 그때 나오는 그 비수기 때 나오는 4대 보험료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3월 달이니까 지금 엄청 힘든 기간을 지나 왔는 거죠. 그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금이 잘 안 돌면 세금 안 내면은 연체되면은 매일매일 세금이 이렇게 되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저걸 먼저 정리해야 연체에 대한 또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 사람이 내한테 물건을 납품했는데 내가 이걸 결제 안 해주면 저 사람도 내한테 물건 납품해서 그 원가와 그 차액을 가지고 집에 애들도 키우고 집에 생활비도 주고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미치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 세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로로 영수증으로 오면은 사람이 여보세요 이번 달에 4대 보험 100만 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300만 원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로로 나오든지 문자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애가 발생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이런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감정을 건드리진 않는데 거래처에 전화 와서 사장님 결제 좀 해주십시오. 언제 해주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좀 힘듭니다. 막 이런 말 들으면은 이 이 귀로 들린 소리가 마음에 건드리니까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돈이 좀 안 돈다고 이 사람한테 결제를 좀 안 해주면은 밀리면은 이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이걸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연체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오늘 사실은 부가가치세 1월 확정분은 3개월 분납해서 내고 있는데 10월 예정분이 사실은 그때 그 회계 정리해주는
이정 대행해 주시는 분하고 저하고 의견이 이렇게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혼납을 못 해가지고 한 번에 나왔어요. 그 이제 10월에 확정 나왔으니까 11월, 12월 내야 되는데 그때는 매출이 빠지는 시점이니까 월급 주고 이자 은행 이자 주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 내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납했으면은 그래도 뭐 한 2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냈을 텐데 한 방에 나오니까 납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돈에 뒷이 쪼달려 가지고 세금 못 내고 살아본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 그냥 있었어요. 사실 이다 보니까 어, 연체가 돼 가지고 카페는 매출의 98%가 신용카드 매출인데 신용카드 매출 매입 그 입금분이 압류당했습니다. 압류당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2월 28일에 문자가 왔던데 연휴 지나고 3월 4일 월요일 뭐 3월 4일 어제가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입금될 금액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돈이 덜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압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문자 같은 것도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오니까 잘 안 꼼꼼하게 다 확인 안 했더니 보니까 뭐 신한카드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압류가 막 들어와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 들어오면은 뭐 이거 뭐 부가세 전화해가지고 세무사하고 소조해가지고 좀 내고 4대 보험료 연체되는 거 좀 내고 막 이런 생각인데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됐다 그러잖아요. 계획했는데 이게 압류가 돼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경산 세무서 여직원하고 하루 종일 통화해가지고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해결은 안 됐고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뭐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죽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돈 때문에 이 건실한 회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정말 이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정말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건실한 회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내가 사전에 전화해서 협의점을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마라 그러죠. 정명해라 그러죠. 고 작가님 진짜 그래 증명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선조차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안하다.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정말 이 진짜 부가세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정말 뭐 직원들한테 나가야 되는 월급이라든가 다른 부분들 회사가 살아야 나도 세금 내가 일부러 안 내는 건 아니니까 내가 회사가 살아야 회사가 운영이 되고 수입이 들어와줘야 또 어렵게라도 어떻게라도 또 운영을 해가는데 매입 매출에 대한 돈이 입금이 안 되면은 운영할 수가 없다. 뭐 예를 들어 보니까 오늘 압류 들어갔는데 뭐 압류 뭐 해가지고 국세청으로 돈 들어오는 게 한 3일 걸리고 또 돈 들어오고 나서 그 해약하고 나서 이제 그 압류 취소하고 나서 또 쟤한테 돈 들어오는데 한 3일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토일 막 하고 나면 일주일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10일 날이 월급 날인데 또 예를 들면 또 4대 보면 어떡할 것이고 머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었어 사실. 사실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15년 동안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에 너무 장사가 잘 되었어. 돈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봐서 좀 번거로운 것들, 좀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것들은 다 돈으로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사업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세금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나이 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0입니다. 0. 그래서 난처한 정말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난처한 상황에 몰려가지고 상태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너무 한심하고 좀 그러다가 그 1시간의 독서로 태어나오지 못하는 걱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책을 좀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만나는 거죠. 책 읽다가 당신이 화가 난 상태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는 화가 나는데 당신이 화가 난 상태라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 문제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부분 딱 읽고 나서 제가 했는 행동이 뭐냐면 이 책을 안경을 딱 벗고 이 책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렸어요. 책 냄새, 책 냄새 있잖아요. 그래 머리 위에 올리고 이렇게 이 질문 방금 이렇게 올리고 이 질문을 계속 제한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웃었을 거예요. 저 양반 라적하노 싶어가지고 책 읽다가 말고 잠이 오나 이거를 머리 위에 올리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질문하다 보니까 참 또 뇌가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답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한번 해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 이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래 요거 하고 그거 적어야죠. 바로 또 볼펜 꺼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약간의 해답이 좀 나왔는 거죠. 그런 어제와 오늘을 보내고 내일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무서에 전화해서 한 10시쯤에 전화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정리가 되었느냐 뭐 이렇게 또 좀 물어봐야 될 것도 있어서 일단 12시 넘어버렸네요. 40분이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고 많은 일 속에서 엄청 바쁘게 하루를 보냈다 보니까 이벤트가 많으니까 확실히 할 얘기가 많네요. 오늘 굉장히 이벤트가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랄까 제 표정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 통장에 한 8,000원 있을 겁니다. 한 8,000원. 8,000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저 이게 진짜 진심인데 감사합니다. 왜? 이 상황을 주시는 거죠. 내가 뭘가 부족한지 돈그릇을 사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기회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죠. 뭐 로또처럼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로또 걸려가지고 뭐 죽을 뻔했는 사람이 있던데 뭐 내가 기대하는 상상 또는 내가 고대하는 방법으로 기회는 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주는 거죠. 이게 기회입니다. 이렇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이게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벼랑 끝에 내모라. 오히려 막 벼랑 끝으로 막 내모는 것 같아요. 더 성장해라고. 요런 거를 요런 말로 다 얘기하면 오늘 진짜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막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막 터지고 막 터지는데 뭐 재밌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또 뭐 그냥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내가 요 부분을 이렇게 손 좋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먼저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뭔가 또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고 어, 음, 그 요즘에 좀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마트 할 때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수업료라고 하죠. 사업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배울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돈으로 뭘 해서 해보고 내한테 안 맞고 우리 매장에 안 맞으면 적합하지 않으면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기물을 하나 샀는데 살 때는 500만 원인데 써보니까 내한테 이 매장에 맞지 않아서 적합하지 않아서 이거를 또 중고로 팔면은 50%도 못 받거든요. 한 30%뭐 100만 원 주고 샀다면은 20만 원, 30만 원 잘 받으면 잘 받는 겁니다. 마트 철제 기물 같은 것들도 근데 뭐 어떻게 놔두면 창고에 짐만 되니까 또 처분하고 또 다른 거 사면서 그런 거를 수업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업료 아닙니다. 수업료는 책 사야 됩니다. 책. 뭐냐면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자영업을 한 18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 세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4대 보험 오늘 막 어제 오늘 막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날 지났으니까 어제 오늘이다. 막 유튜브 디벼 가지고 막 세금 관련 되는 것들 막 보는 거죠. 사실은 알아야 되겠다. 왜 이게 또 결정적으로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 드는 게 있었는데 1월달 부가가치세 확정분이 적게 나왔습니다. 많이 적게 나왔어요. 이거 국세청 직원이 보진 않겠죠. 세무서 직원이 한 50% 정도 적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번 1월달에 12월달에 뭘 느꼈냐, 11월달, 1월달 이번에 확정고지 부가세 신고할 때 제가 스스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부가세 계산해주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나를 위해서 절세를 해주기 위해서 막 뭔가 조언을 주고 책을 뒤져보고 알려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분들은 그냥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고 국세무서에서 내려온 지침, 그 지침에 맞춰서 그 테두리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낸다, 한다. 그러면 뭐 종합소득세에 몇 프로 또 그 이장료나 이런 걸로 챙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좀 뭐랄까 내가 절세를 해보기 위해서 부가세를 줄여보기 위해서 세무사 계단을 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비용 받고 적절하게 신고해주는 자기들도 밥줄이 달렸으니까 뭐 무리하게 했다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도 밥줄 날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이번에 좀 강압적으로 좀 제가 막 오히려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제가 막 세금 계산서 막 던졌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끊는다고 얘기했지만 막 세금 계산도 제가 끊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끊어가지고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 테다, 부가세 때문에 부도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고 뭐 좀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해서 좀 적게 나왔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먹고 살만하다고 귀찮은 것들 생각하기 싫은 것들은 하기 싫어서 돈으로 해결하면서 이 나이가 지금까지 왔더니 자영업 한 18년 하면서 정말 알아야 되는 것들을 너무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막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막 외치고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고 정말 돈그릇을 사와서 내가 정말 큰 돈을 벌었을 적에 질질 안 흘리고 일반 일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실패를 받아들일지언정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막 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내가 또는 제가 그런 우주를 막 집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내가 살아온 길을 너 잘못 살았어, 예를 든다면 이제 이렇게 했어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로 내모는 것 같아서 엄청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어제 이 상황이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고 작가님 미리미리 하라고 그러죠.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가 되어야겠다라고 깊이 생각하는 오늘이었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요인은 독서다. 독서 열심히 하는데 일을 안 해서 탈이에요. 일을 오히려
몸을 좀 덜, 막 지금 하러 가야 되는데 책 막 더 보고 막 이러고 있었어. 탈이. 7. 나는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철학 자산가가 됐다. 8.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9. 이렇게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다시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10.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합니다. 글쓰기. 이거 최근에 글쓰기 좀 많이 했습니다. 한 줄 읽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위기도 감사합니다.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난한 굴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아직 주변에 있었네. 힘들게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혹시라도 46분이기는 끝까지 보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있던 얘기인데 왜 그 하대님 영상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내 외적인 부분은 남이라든가 뭐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100% 잘 안 되죠. 내 의지대로 막 되는 게 아니죠. 방금 있어 의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정말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 내면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뭔가 내 눈을 통해서, 내 피부를 통해서, 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적인 부분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적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가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바른 태도가 나오고 바른 자세, 바른 몸가짐,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 위기 또는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적에는 옳게 만들면 됩니다. 옳게. 예. 옳게 만드는 거는 용기가 있으면, 용기가 생기면, 용기를 가지면 옳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용기가 알면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고 작가님이. 알므로 인해서 용기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알면 배움이잖아요. 배움, 뭐 깨달음이죠. 오히려 알면 깨달음인 것 같은데 그 깨달음에 가는 길에 가장 빠른 게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독서예요. 독서. 저도 아는데 독서예요. 이제는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독서입니다. 뭐 시다르타 책 보면은 시다르타는 독서도 없이 그렇게 깨달은 존재가 되었는데 부처죠. 깨달은 존재. 깨달은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독서하면 됩니다. 독서하면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용기가 장착이 되면 용기가 우러납니다. 막 발현되는 거죠. 용기가 발현이 되면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결정도 옳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이팅하는 내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 저였습니다.